그러니까 11번 문제입니다. 11번.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부과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있습니다. 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아까 잠깐 보셨지만 뭐 그래도 잠깐 한번 다시 보고 가시죠. 그러니까 67쪽이요. 67쪽인가요? 5쪽인가요? 그러니까 65쪽 그림 다시 보시죠. 그러니까 65쪽에 그림이 있습니다. 자, 어디에 뭐 개발이 돼서, 그러니까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시설이 부족하게 되고, 불편하니까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설치가 가능한 지역도 있고, 그러니까 설치가 곤란한 지역도 있죠. 그러니까 설치가 곤란하다고요. 그러니까 왜요? 주상공이어서 건물이 꽉 차 있으니까 도로 확장이 어렵죠. 그래서 앞으로 작게 지어라 라고 하는 거고, 뭐 건폐율 낮추고 용적률 반까지 낮추고, 그러고요. 그래서 개발할 수 있는 정도 개발 밀도를 관리하겠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기반시설 설치하면 되는데 누구 때문에요? 건물주 때문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건물 짓는 사람들 돈 내라는 구역이죠. 돈 내라는 구역입니다. 돈 내라. 무슨 돈을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내라는 거죠.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내라고요. 부담시키겠다고요.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 구역인 거죠. 그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문제네요. 동그라미 1번. 부가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이며 사선급구요. 납부방법은 현금이나 직불카드, 신용카드 납부가 원칙이지만 사선급구요. 부가대상 토지, 이와 비슷한 토지라는 납부, 물납을 인정할 수 있다. 맞고요. 동그라미 2번. 부가권자는 사선급구요. 납부문자가 국가지방으로부터 건축허가 가로놓아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해야 한다. 그래서 확정 부과하는데 계산하는데 몇 달이요? 2달. 동그라미 3번. 납부문자는 사선급구요. 사용승인 걸어놓아서 신청시까지 이를 내야 하며 사선급구요. 사용승인 신청시까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내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분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죠. 떼돈 벌기 전에 이 돈부터 내라. 사용승인 신청 때까지는 내라. 동그라미 4번. 타인 소유 토지를 임차해서 부가대상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 사선급구요. 납부문자는 그 건축행위자가 아니라 토지 소유자이다. 틀렸죠? 그 건물 지어서 떼돈 버는 사람이 돈을 내야 되는 거죠. 사람을 꼬이게 한 사람이요. 그래서 둘째 줄에 그 건축행위자인 거고, 아니라 X, 토지 소유자 X. 동그라미 5번이요. 부가대상 건축행위를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 사선급구요. 납부문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이다. 맞죠? 즉, 점심시간이고요. 잠깐 보시면은 요 앞에 일하시는 분들 점심시간에 요 앞에 소공원에서 잠깐들 쉬고 계십니다. 그러면요, 그 아저씨한테 새벽 6시에 나와서 일하시고 잠깐 점심 드시고 여기 벤치에 철모 쓰고 좀 누워 계신 아저씨한테 돈 내쇼. 그 아저씨가 돈 내야 돼요? 아니죠. 건축주가 돈 내야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 다음에 12번 문제요.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모실부터 10년 이내 도시군계획시설 설치에 대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선급구요. 단기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실효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 사선급구요.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도는 아주 복잡하죠. 그런데 처음 나온 제도니까 기본 취지만 이해하시자고요. 책 49쪽이요. 그림은 이제 한두 번 말씀드렸었고, 49쪽에 굵은 6번이 있고 동그라미 1번 문장이요. 시설 결정 모실부터 10년 이내, 문제에서 읽었던 거죠. 10년 이내 둘째 줄 시행되지 않았고 셋째 줄 실효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인 거죠.
그 상황을 보도록 하시고요. 2000년 5월 달에 A 시설 결정, B 시설 결정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됐다고 해제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쭉 가게 되면, 그러니까 2020년까지 착수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실효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효가 되고, 지금 이 땅에, 그러니까 시설 결정된 순간, 그러니까 뭘 못하게 돼요? 건축을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땅에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해당 시설을 설치해야 되니까요. 근데 실효가 되면, 그러니까 이제 그 땅에 그러니까 건축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멍하니 20년까지 기다릴 수도 있지만, 여기 한 2018년 됐을 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돈도 없다가 2018년 돼서 A, 그러니까 1단계 집행계획이 나왔습니다. 3년 안에 하겠다고요. 그러면 18, 19, 20 안에는 착수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곧 착수할 거니까 뭘 할 수 없고요. 해제 신청할 수가 없죠. 근데 B 시설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착수할 가능성이 없는 거죠. 10년 지나도록 착수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실효 시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멍하니 기다렸다가 2020년 돼서 건축할 수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뭐 할 수 있고요. 해제 신청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니네들 실효될 때까지 사업할 가능성이 없다며 니네들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안 한다고. 그러니까 해제 신청해서 만약에 해제가 되면 그러면 당겨서 이때부터 건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해제 신청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미집행이고 실효 시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지금 얘기였죠. 그 다음에 절차는요.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그림 49쪽 위에. 그러니까 첫 번째 첫째 줄이요. 시장군수에게 해제 위반 신청. 그러면 이제 3월 안에 해제하겠다. 아니면 못하겠다. 대답을 하겠죠. 그러면 둘째 줄. 그러니까 도지사에게 해제 결정 신청. 그러면 도지사는 2월 안에 해제하겠다. 아니면 못하겠다.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셋째 줄. 못하겠다 버티면 국토부 장관에게 해제 심사 신청. 국토부 장관은 그래도 이거 꼭 필요한 겁니다. 유지할 수도 있고 그거 뭐 할 것도 아닌 건데 그럼 푸시지. 그러니까 결정권자에게 해제 공고할 수가 있는 거죠. 문장이요.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그 점, 두 번째 점. 이 경우 예방권자가 신청인에게 해제 위반하기로 통지한 날부터 결정권자는 6개월 이내 해제 여부 결정을 해야 된다.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첫 번째 점, 넷째 줄. 이 경우 결정권자가 신청인에게 해제하기로 통지한 날부터 결정권자는 6개월 이내 해제 여부 결정을 해야 된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 6, 7, 동그라미 7번, 셋째 줄점. 이 경우 결정권자는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해제 공고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제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좀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한 번, 두 번이라도 시험에 나오면 이제 그 세부적인 것까지 다 알아야 되겠죠. 됐고요. 이제 문제 와서요. 그러니까 틀린 것은 동그라미 1, 2, 3, 4 생략하죠.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해제 결정은 사선 그고요. 위반권자가 신청인에게 위반하기로 해제 위반하기로 통지한 날부터 또는 결정권자가 해제 공고 받은 날부터 사선 그고요. 그러니까 1개월 X, 6개월 이내 해제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것이 틀렸다는 겁니다. 됐고요. 여기까지 국토계획법 보셨고, 그러니까 13번요. 도시개발법,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결정과 관련해서 양이 많죠.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대도시장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지정 언저리에다가요. 국, 쉼표, 시도, 쉼표, 대. 그러니까 국토의 개발과 보존에 대한 결정, 시댁, 이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을 하죠. 그 다음에 5가지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공업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맞죠? 잠깐 눈두덩만 찍고 가시면 80쪽이요. 그러니까 80쪽에, 그러니까 2장 4절, 그러니까 개발구역 규모, 1번 지정 규모, 표의 넷째 줄이요. 그러니까 113, 11, 30, 10이죠. 113, 11, 30, 10 이상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문제 와서요. 동그라미 3번. 계획관리지역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사선 그고요.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맞죠? 뭐 동그라미 3번 둘째 줄 시작하는 구역을 지정한 후 그거에 대한 거니까 뭐 그냥 그 둘째 줄 끝에다 써도 되겠죠. 그러니까 기역, 니은 두 가지요. 기역, 공무, 니은, 신도시. 공무 때와 신도시 때는 그러니까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천천히 절차를 밟아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요약지표 한쪽 앞에 79쪽. 그러니까 굵은 3번 위에 있는 표요. 원칙. 그 절차를 다 밟아서 세우는 거죠. 기초조사, 공람, 공청회,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개발계획을 결정 발표하면 개발구역 위치가 지정됩니다. 근데 2년 걸린다고요. 2년 동안 땅값 20배 넘게 주니까 오른쪽 예외 일단 뭐부터 하고요. 구역 지정부터 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계획을 세운다. 기초조사, 공람, 공청회,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개발계획을 결정할 수도 있다. 양과 1번 원칙. 그러니까 셋째 줄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려면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양과 1번 예외. 동그라미 1번 단 기역. 세종시와 같이 개발계획 공모하거나 이번 다음 지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한 후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니은. 그러니까 그 신도시 대상 지역이 작은 1번. 그러니까 보존 둘째 줄 보존 녹지를 제외한 녹감농자. 2번 주상공 찌끔 면사무소 땅 우체국 땅 주상공 찌끔. 3번 장관끼리 협의한 지역에다가 기습 발표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 와서요. 그러니까 13번 문제.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맞고 동그라미 4번 서로 떨어진 줄상 지역은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로 지정할 수 없다. X요. 결합은 서로 떨어진 곳을 결합하는 거죠. 그러면 첫째 줄에 결합 아래다 뭐 쓰시고요? 돈 쓰시고요. 뭘 결합하는 거예요? 돈을 결합하는 거죠. 자주 말씀드렸던 그림이요. 그러니까 B구역, C구역이 떨어져 있습니다. C구역이 떨어져 있는데 이걸 하나의 개발 사업으로 결합한다고요. 결합한다는 게 돈을 결합하는 거죠. 여기는 30을 들이부어야 되고 여기서는 100 떼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30 부으면 100 먹게 해줄게. 그게 결합이죠. 돈을 결합하는 거고 당이 떨어져 있어야 되고요. 다음 쪽 와서 동그라미 5번. 지정권자가 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선 그고요. 사업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면 사선 그고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맞죠? 뭐 여기는 원칙보다 예외 갖고 더 많이 나왔고요. 한 장 앞으로 와서요. 76쪽. 요약집 76쪽 굵은 2번. 개발계획 수립 기준. 동그라미 3번.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구역 지정하려면 환지 방식 적용되는 지역에 토지 면적이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 토지 소유자 총수의 1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환지 민법의 집단 교환에 강제성이 얹어지는 거죠. 사수의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단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하더라도 시행자가 국가지방이면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대한민국 땅 소중한 땅 그렇게 쓰고 있으면 안 되시죠. 다 일어나셔. 우리 지역 땅 소중한 땅 그렇게 쓰고 있으면 안 되죠. 다 일어나셔. 할 수가 있다고요. 그때는 동의 없이 환지구역 지정해서 환지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답은 남쪽에 있었고요. 14번 문제요.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조합원과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먼저요. 14번 문제.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표시하시고요. 개발사업은 조합이 나오면 기본 성격을 떠올리고 가는 게 훨씬 낫죠. 조합 위에 두 줄이요. 첫 번째는 전부한지를 쓰죠. 전부한지인 거고요. 두 번째는 강제가입이죠. 공익사업이니까 강제가입입니다. 3분의 2, 2분의 1 찬성 반대 관계없이 다 조합원이 되는 거고 또 조합은 또 언제만 만드는 거고요. 전부 한지일 때만 조합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는
한 세트 내용인 거죠. 자주 말씀드렸듯이 강제가입 됐습니다. 강제가입 돼서 모든 소유자가 조합원이 된 거죠. 그래서 모든 토지가 조합에 들어온 거죠. 따라서 매수할 게 없죠. 그 땅 갖고 사업을 하는데, 물론 이제 조합 사무실에서 A4용지 사야죠. 호치케이스 사야죠. 그거 말고는, 지금 이 대상 땅의 모든 소유자가 다 조합원이 됐고, 모든 토지가 다 조합 소유가 됐다고요. 여기다 사업을 하는데, 땅 살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 교실 책상이 지금 이게 80개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80개 주인들이 다 모여서 우리 책상을 이렇게 해보세요. 했습니다. 그러면, 이 책상을 자리만 바꾸면 되는 거지. 책상을 더 사와야 될 게 없잖아요. 여기 이미 책상이 꽉 차 있고요. 매수할 게 없죠. 매수할 게 없으니까 뭐 할 게 없다고요. 매수가 수용이죠. 강제 매수할 게 없다고요. 수용할 게 없습니다. 따라서 무슨 방식으로만 조합을 만들게 되고요. 전부 한지 방식일 때만 조합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다음 문제 보시죠. 동그라미 1번.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의 토지의 소유자 사선 그고요. 뒤에 거 싹 X예요. 토지 소유자로 한다. 찬성 반대에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면 조합원이 된다. 강제가입이고요. 동그라미 2번.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도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다. 의결권 없는 X요. 없는 X. 의결권도 없이 손도 못 드는 사람이 임원 돼서 뭘 하려고요? 안 되죠. 의결권이 있어야 되고, 의결권이 있다는 건 뭐냐면, 여기, 25제곱미터 땅이 있다고 치죠. 25제곱미터 땅을 몇 명이요? 480명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유하고 있으면 몇 표요? 480표. 나중에 아파트 480채를 준다. 한 표, 한 채를 준다. 몇 표요? 한 표인 거죠. 한 표만 있는 겁니다. 한 표만 있으면 여기 480명 A, B, C, D 등 있는데 그 중에 A가 한 표이죠. 한 표를 행사하는 사람이 A. 그러면 그 A만 여기서 자체적으로 대표를 뽑았잖아요. A만 조합원이 임원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B, C 손도 못 드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의결권이 있어야 된다. 동그라미 3번.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에 있어 사선 그고요. 토지 소유권을 공유하는 자가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자인 경우 사선 그고요. 그들 각각을 토지 소유자 한 명으로 본다. OX. O 맞죠? 셋째 줄이요. 그 법에서 구분해서 소유하라고 갖고 있는 거죠. 7번 보시죠. 25,000 제곱미터가 있다고 치죠. 25,000 제곱미터를 480명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몇 표요? 한 표이죠. 한 표라고요. 한 표입니다. 25,000 제곱미터가 있는데 25,000 제곱미터에 아파트가 있고요. 아파트가 전체 480세대가 있다고요. 몇 표요? 480표이죠. 법에서 구분해서 소유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쪽 법에서 구분해서 소유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 집마다 한 표인 거죠. 법에서 구분하라고 되어 있어요. 3번 맞고요. 동그라미 4번.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부여한 토지 면적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면적에 비례하여 X요. 면적에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이죠. 그래서 크든 작든 똑같이 한 표이죠. 주식회사가 아니라 뭐고요? 합협동조합 원리를 적용하니까 똑같이 한 표입니다. 동그라미 5번.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에 있어 사선 그고요. 도시개발구역 토지 면적은 국공유지 제외하고 산정한다. 제외 X요. 국유지, 공유지는 소유자가 있어요? 없어요? 국유지, 소유자 있어요? 없어요? 저 좀 알려주세요. 가서 깃발 꽂고 내 땅 하게요. 국유지, 국가가 소유하는 땅이죠. 공유지, 지방이 소유하는 땅이죠. 동그라미 5번에 둘째 줄 국공유지가 있죠. 국공유지니까 그 소유자가 누구고요? 국가 지방이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조합원이 되죠. 강제가입이잖아요. 강제가입이니까 국가가 조합원이 되고 지방이 조합원이 되고 하는 거죠. 소유자는 다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어디 뭘까? 세종 신도시 만들 때 국가 땅, 지방 땅 빼고 만든 거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세종은 수용 방식이긴 합니다만 한지 사업에서도 국가 땅, 지방 땅 다 포함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얘기 드리면 더 복잡해지나요? 그러니까 그 신도시 만들 때 국가 땅, 지방 땅 빼고 만들어요? 포함해서 만들어요? 포함해서 만들죠. 그걸 어려워하진 않잖아요. 그건 뭐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76쪽이요. 요약지 76쪽 제일 아래 5번. 그럼 한지 3분의 2,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군을 제외한 전체 사유, 토지 면적,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의 요건 3분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은 후에 그 수가 법적 동의 요건에 미달되면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거는 순서를 얘기하는 거지 국공유지를 빼는 게 아니라고요. 일단 개인 쪽부터 동의를 받고 안 되면 전체 확보해야 되니까 국가 쪽, 지방 쪽 동의는 나중에 받으라. 순서지 국가, 지방 땅을 빼는 거 아닙니다. 따라서 요 대목을 빼고 나면 다른 모든 대목에서 다 국가 땅, 지방 땅 포함해서 신도시를 만드는 거죠. 국가 땅, 지방 땅 포함합니다. 되고요. 됐고요. 다음 이제 문제 오시죠. 14번 문제. 그래서 옳은 것은 3번. 15번 문제. 개발법상 수용 방식 대 사업 시행 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원형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닌 자는 요약지 90조 보시죠. 이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지는요. 그러니까 보시죠. 90쪽에 붉은 4번 원형지가 있습니다. 양보 1번, 동그라미 1번, 넷째 줄 원래 상태의 토지,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않은 원래 상태의 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랑 있고, 그러니까 동산 있고, 어린이도서관 그거 그대로 만들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아주 싼 값에 받게 되는 거죠. 양보 1번,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시행자는 둘째 줄 다음의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원형지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가 원형지 개발자가 개발하게 할 수 있다. 1번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공기관은 국세가 많이 들어간 회사고 그 다음에 지방공사는 지방세가 들어간 회사죠. 이상 공적 주체와 2번 국가, 지방이 복합개발에서 실시한 공모에서 선정된 자. 어떻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좋아, 네가 한번 멋지게 만들어 봐봐. 3번 떼돈 벌자는 업체 중에 학교와 공장도 원형지를 받을 수 있게 혜택을 주고 있죠. 근데 그 1번에 정부 출연기관이 빠졌대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죠. 국가, 지방, 공기업이면 됐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와서요. 그러니까 문제 15번 문제에 동그라미 2번 정부 출연기관이 빠졌다는데 법에 빠져 있어요. 맞긴 하지만 우리가 그거는 알 수가 없죠. 참고로 다른 얘기로 그렇고 다시 저쪽으로 가시면 개발법 시작하는 곳이요. 72쪽 보시죠. 72쪽 보시면 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있죠. 첫 번째 칸에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죠. 개발사업 시행자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 지방을 1번이라고 써놓고 있고 그래서 지방에 특별시, 광역시, 도가 있고 네 번째 칸이요. 기초에 시군, 구가 있고 시중에서 인구 50만 이상 시가 대도시이죠. 공기업 중에 국세 들어간 회사가 뭐고요? 국세가 많이 들어간 회사. 2번 공공기관, 3번 정부 출연기관, 지방세 들어간 회사가 뭐가 있고요? 4번 지방공사가 있는 거죠. 이 정도는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국세가 많이 들어간 회사, 정부 출연기관, 국세가 찌끔 들어간 회사이고, 여기 정부 출연기관이 들어가네, 안 들어가네, 이것 갖고 문제 나온 적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한번 따로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이니까 여기는 이름에 다 한국자가 붙는 게 대부분입니다. 한국토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이고, 그 다음에 정부 출연기관은 전체 자본금 중에 여기는 반 넘게 국가가 돈을 낸 거고요. 여기는 전체 자본금 중에 25%부터 50% 사이인 거고요. 전체 자본금 중에 25% 안 되는 것을 정부 출자 기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좀 우리 시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공공기관 국세가 많이 들어갔고요. 정부 출연기관 국세가 조금 들어간 겁니다. 아무튼 15번 문제 동그라미 2번이 빠져 있대요. 아무튼 뭐 빠져 있으니까 빠진 거죠. 16번 문제요.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상 수용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조성토지 공급 시 추첨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 묶은 것으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집 91쪽이요. 91쪽에 굵은 6번 공급 방법과 공급 가격이 있죠. 수용 자체가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을 하는 거죠. 뭐 안 들었으면 이제 공급을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조성토지의 공급 방법. 그러니까 1번 자본주의니까 뭐가 좋은 땅 돈 많이 질러서 가져가는 게 기본이죠. 경쟁 입찰이 원칙. 2번 중소회사에게도 기회를 주자. 추첨도 있고. 3번 어떤 부정, 비리의 문제가 전혀 걱정되지 않을 때 수익이야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2번 추첨.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용지, 공공택지, 330 이하 단독주택 용지, 공장 용지에 대해서는 추첨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장사가 떼돈을 벌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조그만 집들인 거죠.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용지, 공공택지는 헐값으로 나오니까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죠. 그래서 어디 신도시 땅 보면은 잘 알지 못하는 새로운 브랜드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공공택지 추천받은 거죠. 그 다음에 330 이하 단독주택 용지, 찌끄만 집이죠. 첫째 줄에 2번 추첨에, 그러니까 그 첫째 줄,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얼마고요? 85제곱미터 이하죠. 그거는, 그러니까 집이 85제곱미터 이하고, 두째 줄은 땅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공장 용지까지가 있습니다. 문제 와서요. 그러니까 문제 16번. 그러니까 기업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공공청사 부지를 그걸 뭐 누가 와서 중소회사가 추첨으로 그걸 가져갈 리가 없죠. 기업은 끝에 수의 계약, 1대1 계약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니은번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건설 용지. 디귿번 공장 용지. 그러니까 리을번 공공택지. 그러니까 미은번 국가 지방에게 공급하는 학교 부지. 그걸 중소회사가 사서 뭐 하게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건 대상이 또 미음에도 국가나 지방에게 공급한다고 돼 있잖아요. 민간 중소회사가 그걸 사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음 끝에 수의 계약. 그러니까 비읍번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그 사갖고 뭐 하게요. 아니겠죠. 그것도 역시 그러니까 그 계획에 따라서 정해진 땅으로 가는 거니까 그것도 수의계약이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수의계약으로 써져 있지는 않지만 그건 이제 저 뒤에 싸게 팔아라로 빠져 있고, 그러니까 15번 면적 330 이하 단독주택 용지가 있죠. 니은, 디귿, 리을, 시옷 네 가지입니다. 답은 1번이 되고, 그러니까 비읍은 범주가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책 보시면 91쪽,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공급 방법에 경쟁입찰, 추첨, 수의계약이 있고, 동그라미 3, 4번 공법이니까 당연히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좋은 일 하는 쪽은 싸게 팔아주라, 싸게 살 수 있게 도와주라. 그러니까 학페이는 싸게 정할 수 있다.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와서 16번에 동그라미 비읍은 좀 이렇게 범주가 안 맞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해당하지 않는 거죠. 답은 1번이었고, 그러니까 17번이요. 개발사업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냥 뭐 개발법이다 틀린 것은 이렇게 하는 문제가 많네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개발계획 내용에 지구단위계획 OX 9번 나왔습니다. 지구단위계획 X 그 위에다 실시계획 쓰시고요. 실시계획.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은 실시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죠. 나머지 보는 거 생략하고요. 그러니까 보시면 다시 73쪽이요. 양과로 2번 도시개발 사업 절차 계획 3개를 세우고 사업을 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다 사업한다. 위치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첫 번째 개발 계획을 확정 발표하면 그러니까 구역 위치가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땅 삐뚤삐뚤하고 소유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시행자가 두 번째 계획을 써내죠. 그 동네는 정해져 있고 거기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겠다. 신장로 선 긋고
BRT 선 긋고 어떤 모양으로 만들겠다. 두 번째 계획 설계도를 써내죠. 설계도가 확정되면 설계도대로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실시계획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수용 때는 이제 돈 주고 뺐으면 되고, 세 번째 환지 때에는 그 정해진 도면에다가 몇 날 땅주인에게 새 땅 어디 주겠다는 걸 정하겠죠. 그래서 여기 1번 땅은 A에게 준다. 요 땅은 B에게 준다. 세 번째 환지에 대한 계획, 환지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계획 3개를 확정하고 사업을 하게 되죠. 물론 이제 수용은 환지 계획이 없고요. 다음 와서요. 그 81조 2장 5절 도시개발구역 지정효과. 굵은 1번 개발구역이 정해졌습니다. 개발 사업을 할 거죠.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도관농자 뭐가 될 게 뻔해요. 도시지역 될 게 뻔하죠. 그래서 개발계획, 개발구역이 지정되면 거기를 도시적으로 본다. 그 다음에 깔끔한 신도시요, 지저분한 신도시요. 깔끔한 신도시를 만들자는 거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본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단지 도면이 있잖아요. 단지를 지정하면 도면을 내야 된다. 도면대로 건축해야 되고, 도면에서 크게 짓게 완화해 준다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건 이제 이 그림은 워낙 기본 내용이니까 알고 계시는 거고, 굵은 1번, 동그라미 1번, 도시개발구역 지정구시 되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계획법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구시된 것으로 본다.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자동방으로 용도지역, 도시지역 바뀌고 자동방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얹어진 것으로 안다. 셋째 줄 괄호.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본다고 했으니까 뭘 세워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야 되죠. 그 지구단위 계획은 어디에 포함되어야 되고요?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개발구역이니까 도시지역이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인 거죠. 여기는 실시계획 도면이고요. 도면이니까 지구단위 계획 도면은 어디에 가야 되고요? 도면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도면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 3번 나왔었죠. 다음에 좀 넘어와서 보시면 1장, 2장, 3장 넘어와서요. 87조, 3장 실시계획 인감, 굵은 1번,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한다. 2번 실시계획에는 설계도서 등이 포함되고, 동그라미 3번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돼야 된다. 6번 나오고요. 개발구역 지정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본다. 지구단위 계획 수립해야 된다. 지구단위 계획은 두 번째 계획 실시계획에 포함된다가 있죠. 7번 보시죠.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항목이 30가지가 있습니다. 30가지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지구단위 계획은 도면은 도면에 들어가야죠. 도면은 도면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실시계획에 포함된다는 거죠. 아까 여기서도요. 단지 정했으면 도면 내라고요. 몇 년 안에요? 3년 안에요. 여기도 설계도 3글자 몇 년요? 3년. 도면 내라고요. 몇 년요? 3년. 기간이 같이 가게 되는 거죠. 자, 있고요. 다시 와서 문제 17번 문제. 지구단위 계획은 실시계획 상이다. 앞에서 3번, 여기에서 6번, 합쳐서 9번 나온 거죠. 지구단위 계획은 실시계획 상이다. 1번이 틀렸고, 동그라미 2번, 면적 330만 이상, 330만 이상,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할 때에는 사선 긋고요. 해당 구역에서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유락,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된다. 제대로 된 단지 30만 이상, 제대로 된 신도시 330만 이상은 돼야 된다. 먹고 자고 일하고 놀고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동그라미 3번, 지정권자가 실시계획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사선 긋고요. 국토부 장관인 지정권자는 시도사 또는 대도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둘째 줄 끝에 의견 아래다가 하급청 쓰시고요. 하급청의 의견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죠. 책 87조요. 요약집 87조. 굵은 2번 실시계획 작성 고시 인가 고시가 있습니다. 표 5칸이요. 첫 번째 칸 국시대 지정권자 지가 시행자이면, 세 번째 칸 87쪽에 굵은 2번이요. 5칸 첫 번째 칸
국시대 지가 시행자이면 세 번째 칸 지가 하급청 의견을 듣고 나 이렇게 실시계획 작성했다 발표하면 끝입니다. 서류 아래로 보내주겠죠. 그러니까 둘째 줄이요.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 시군구나 행정청이 아닌 자는 지정권자에게 인가신청 올리면 세 번째 칸 지정권자가 하급청 의견을 듣고 이렇게 올라온 거 내가 인가 확정 발표한다 고시하고 이제 확정이 발표가 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지정권자가 실시계획 작성 인가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의견은 그러니까 시도지사인 지정권자는 대도시장을 제외한 시장구 주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된다. 하급청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수용 때에는 출판용 수용 목록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수용 대상 목록이 포함되어 있고 목록에 따라서 다 보상금을 다 줘서 사람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좀만 1년 뭐 2개월 안에 다 끝나게 되는데 여기는 3년 설계도를 세우는 거죠. 이때는 그러니까 1년 지나서 다 나갔는데 그러니까 2년 이 과정에 여기 주민이 있어요 없어요? 주민이 없죠. 의견을 들을 주민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주민 의견 정치가 아니라 뭐로 간다고요? 하급청 의견 정치가 되는 거죠. 문제 와서 17번에 동그라미 3번 맞고 동그라미 4번 도시개발 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증, 생태, 문화, 보건,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맞죠? 펠벨 단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된장 들어가면 된장 단지, 꿀 들어가면 꿀 단지를 만드는 거죠.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사선 그 구역,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사선 그 구역, 개발계획 내용이 해당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해야 된다. 맞죠? 셋째 줄에 개발계획 앞에다가 관 동그라미 쓰시고요. 개발계획 족보가 도시군관리계획 족보죠. 그러니까 바꿔서 번역하면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그냥 그 얘기입니다. 맞죠? 그래서 틀린 것은 1번. 18번이요. 그러니까 환지방식 사업시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냥 5번은 그냥 틀린 거죠. 밤 12시요. 그러니까 보류주는 환지기 정환자가 사선 긋고요. 환지문 공부된 날에 사선 긋고요. 틀렸죠? 환지초문이 공부된 갈매기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밤 12시 공부된 날 밤 12시 다음날 0시 다음날인 거고요. 그러니까 5번이 틀렸고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규약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 토지에 대해서 환지정지 지정할 수 있다. 환지정지는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동그라미 3번 시행자는 채비지 용도로 환지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를 처분할 수 있다. 채비지를 팔아야 그 돈 갖고 사업을 할 수가 있죠. 동그라미 4번 환지정 지정 후 이미 처분된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사선 그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친 때 사선 그고요.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죠? 얘는 민법 186조 법률 행위 의사표시 계약에 따른 거니까 등기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5번 밤 12시 이제 기본사항이죠. 저 보셨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19번 도시정비법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얻어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는 주택단지에 해당한다. 맞고요. 넘기기 전에요. 그러니까 지금 둘째 줄 19번 동그라미 1번이요. 그러니까 둘째 줄에 주택단지 표시하셨고 거기다가 정비법 쓰시고요. 정비법의 주택단지인 거죠. 첫째 줄에 건축허가 그 자리나 화살표 뽑아서 30채 미만 쓰시고요. 30채 미만이죠. 그러니까 주택법은 한 번에 30채 이상이고 주택법에서 건축허가 받았다 그러면 30채 미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주택법에서 주택단지는 30채 이상이지만 지금 여기는 도시정비법이죠. 철거 대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18집 살고 있어도 철거해야죠. 그래서 30채 미만도 철거 대상이고 주택단지에 포함됩니다.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어찌고 법에 따른 신탁업자 표시요.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사선 그고요. 그러면 이건 좀 어디에요? 그러니까 신탁업자 위에다가 지정개발자 쓰시고요. 그러니까 지정개발자 그러니까 이상한 지문 읽기 전에 책부터 보시죠. 책 보시면 109쪽 보시죠. 그러니까 109쪽에 그러니까 굵은 4번 정비사업 원칙적 시행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줄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 없고 2번 재개발 조합, 3번 재건축 조합, 4번 도시환경 소유자나 조합, 5번 주거환경 조합 없고 6번 가로주택 조합이 하죠. 그러면 소유자나 조합이 하는 4가지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끝에서 두 번째 칸요. 예외적 시행자 공적사유 9가지에 해당하면 소유자 조합 제끼고 시, 주, 지, 시장운수, 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110쪽 아래 굵은 5번 정비사업 예외적 시행자 공적사유 9가지가 있는데 우선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지정개발자가 있죠. 대지주 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작은 1번 정비구 안에 토지면적 50% 이상을 소유한 자 전체 땅을 지 맘대로 할 수가 있죠. 대지주. 2번 민간 합동법인으로 50% 이상 추천을 받은 자 전체 땅 지 맘대로 할 수가 있죠. 3번 신탁업자로 토지면적 3분의 1 이상 토지를 신탁받은 자 전체 땅 지 맘대로 할 수가 있죠. 그 신탁업자 지정개발자의 하나인 신탁업자입니다. 다시 이제 문제 가시죠. 문제 가서 동그라미 2번 신탁업자 지정개발자 가운데 하나인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사선 그거고요. 지금 땅을 맡긴 거죠. 신탁, 위탁 그거 아시죠?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선 그거고요. 그러니까 위탁자를 토지 등 소유자로 본다. 뭔 얘기요? 이렇게 다 해놓고요. 땅 주인이다. 그러니까 땅 주인이 이래요. 맞죠? 그러니까 위탁, 수탁이 있잖아요. 신탁계약. 땅 주인이 그러니까 내 땅, 그러니까 계약서 쓸 테니까 네가 알아서 정비사업 잘해. 나한테 이익되게 잘해. 그러니까 내가 복숭아도 사주고 배도 사주고 할 테니까 그런 거죠. 땅을 맡겼다고요. 땅 주인이 누구라고요? 땅을 맡긴 사람이죠. 위탁자가 땅 주인입니다. 그건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그걸 받아서 하는 거죠. 신탁업자가 하는 거고 그냥 땅 주인이라고요. 동그라미 3번, 4번 말이 복잡합니다. 말만 복잡한데 그러니까 책 124쪽 잠깐 보시죠. 이거 갖고는 시험 나온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보시죠. 그러니까 여기다 4번다.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결정. 그러니까 정비계획으로 그러니까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거죠. 정비계획을 확정 발표하면 그러니까 색깔을 달리 쓰죠. 그러니까 정비계획을 확정 발표하면 그러니까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획 설계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환권계획, 관리처분계획을 세워서 그러니까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문장 보시면 그러니까 124쪽 붉은 2번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정비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정비구역 정비사업을 할 겁니다. 깔끔한 단지를 만들자고요. 지저분한 단지를 만들자고요. 깔끔한 단지를 만들자고요. 그래서 정비구역은 뭐로 본대요?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본다고 된 겁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니까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뭐가 나와야 돼요? 단지를 정했으면 도면이 나와야 되죠.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뭘 내야 되는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내야 되는 구역이죠. 아무튼요, 그러니까 이것도 복잡하고 이것도 아직 선명하지 않은데 이 두 가지가 엎쳐서 가면 아이고 어렵습니다. 이런 것까지 눈에 불이 켜고 할 필요 없죠. 65점만 맞으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셋째 줄점 기반시설, 건축물에 대한 사항 등 정비계획 중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정비계획에서 발표된 관련 사항은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포함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아무튼 나왔으니까 보죠.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정비계획을 발표했다고요. 그러니까 정비계획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정비구역 위치가 정해졌죠.
왜 정비 사업을 해요? 시설망, 건물망 이어서 정비 사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엄청난데요. 3장 앞으로 오시면 118쪽에 붉은 1번 정비계획의 내용, 1번 정비구역, 3번 정비기반시설, 5번 건축물의 주용도 용적률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시설을 넣겠다, 그러니까 기반시설 뭘 넣겠다는 게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건물을 어떤 건물을 짓겠다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거죠. 지금 칠판이요. 이 내용들은 지금 어디에, 지금 118쪽 붉은 1번 정비계획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정비계획에 이것이 있습니다. 뭐 나왔으니까 짓긴 하는데 그냥 가시죠. 말 복잡합니다. 뭔 구역이 꾸역꾸역 깨깨깨깨 뭘 깨깨거리고 있어. 저는 아파서 그냥 그러시면 그냥 편히 넘어가시고요. 그러니까 뭐 계속 나오는 거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정비계획으로 정비구역이 정해졌습니다. 이건 지금 도면이고, 노란색은 도면이고, 빨간색은 땅바닥 이름이죠. 정비구역 정하면 지구단위 구역으로 본다.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야 되죠.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구단위 계획에는 뭐가 반드시 포함돼야 돼요? 기건이 포함돼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경전처를 넣는다고 했습니다. 아니면 뭐요? 무슨 한방병원이요? 뭐 저쪽이에요. 그 나쁜 어떤 동그라미가 거짓말을 마구잡이로 해야 되니까 동네 사람끼리 이제 막 서울 저쪽 어딘가에서 쌈붙고 있잖아요. 뭐 엄마들 막 무릎 꿇고 울고요. 아무튼 뭔가 무슨 어떤 시설을 넣겠다고 했습니다. 건축물 용적률을 여기는 350%를 준다고, 350%는 말이 안 되고 아무튼 300%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이 이렇게 나와서 사람들이 이제 좋네, 경사났네 하고 있는 판인데, 여기 지구단위 계획을 낼 때 경정철이 아니라 마을버스 2대만 집어 넣는다. 용적률은 220%로 한다. 거짓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요거 그대로 들어와야 된다고요. 경전철 넣는다. 아니면 300%로 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들어와야지, 앞에서는 좋은 얘기하고 뒤에 가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요. 요 두 가지는, 기건은 그대로 여기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124쪽 붉은 2번, 동그라미 1번, 셋째 출점 기반시설, 건축물에 대한 사항 등 정비계획 중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정비계획에서 발표한 관련 사항은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켜야 된다. 앞에서 좋은 얘기, 뒤에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 동그라미 2번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해서 정비계획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지금 동그라미 1번은 1번도 쉽지 않습니다만 여기까지가 있죠. 딱 이 그림인데 제가 빠지면서 지웠네요. 국토계획법 여세요.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내야죠.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냅니다.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내죠. 그 도면 이름이 뭐고요?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단지 이름이 뭐고요? 도면이 나와야 될 땅바닥, 지구단위 계획 구역인 거죠.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냅니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낸다고요. 그런데 이 지구단위 계획, 이 계획 도면에 여기 정비계획에 들어가야 될 사항들이 다 들어갔다고 치자고요. 여기에 정비계획에서 세워야 될 사항들이 다 들어갔으면 정비계획에서 담으려고 하는 내용이 다 들어간 도면이 얹어진 땅바닥입니다. 그러면은 지구단위 계획이 얹어진 땅바닥, 지구단위 계획 구역, 정비계획이 얹어진 땅바닥, 정비계획이 얹어진 땅바닥 뭐가 된다고요? 정비구역이 된다고요. 그냥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고요. 동그라미 2번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대해서 정비계획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 발표하면 정비계획이 다 발표가 된 거죠. 그래서 그 구역은 정비구역으로 본다. 그런 말장난들이었고요. 문제 보시죠.
문제.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지금 그 얘기였습니다. 그 얘기였고. 동그라미 5번. 가로주택, 정비사업. 동그라미 5번. 대규모요? 소규모 사업이에요? 소규모 쓰시고요. 소규모 사업이죠. 가로개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 호수와 공동주택 세대수를 합한 수 미만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 셋째 줄 미만 X요. 옛날에 10집, 20집, 30집이 있었는데, 거기 사람들 쫓아내자는 사업이에요. 그럴 수는 없죠. 있던 채수 이상은 나와야죠. 이상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됩니다. 그렇고요. 20번 문제요. 20번까지 해보시죠. 20번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문제 보셨으니까 5번 틀렸죠. 가사리 고사리, 개도사마나 건동과 전무삼살 박삼돈, 가사리 고사리가 있죠. 20번 문제에 동그라미 5번 앞에다가 가사리 아니면 고사리 써도 좋고요. 가사리 고사리인 거죠. 가로주택 경우에 조합을 설립하려면 먼저 추진위원회 X요. 소규모 사업이니까 추진위원회는 없죠. 추진의 구성도 틀렸고 사선 그고요. 토지등 소유자가 소유자의 3분의 2 X 5분의 4 이상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이죠.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사선 그고요. 이것저것 서류를 첨부해서 시장국수에 인가를 받아야 된다. 동그라미 5번이 틀렸고 가사리 고사리. 동그라미 1번 가로주택 사업이란 노블랑군 중립일지만 가로구역에서 종전가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동그라미 2번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인 경우 15층 이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시행자가 가로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해서 공급, 보전, 대량하는 방법으로 한다. 4번 가로주택 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사선 그고요. 조합은 과반 동의를 받아 시장국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의 등록사업자, 심사업자 포함되죠.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가 있죠. 틀린 것은 5번.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잠깐 쉬고 21번 이하내용 보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